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투기 관련 첩보를 새로 더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가서 수사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양진 기자. 주말이어도 수사는 당연히 계속 진행 중이겠죠? 투기 관련 첩보도 많이 새로 확보했다고요? 네, 특수본이 기존에 진행 중인 내사와 수사 사건 말고도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첩보 중 일부는 곧 수사나 내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특수본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심 사례 16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 말고 추가로 더 있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본이 기존에 밝힌 수사와 내사 사건 16건이 이제 조만간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첩보 상태입니다. 특수본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내사나 정식 수사로 전환할 걸로 보입니다. 혹시 첩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확인이 됩니까? 확보한 첩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차명 거래 의혹도 포함되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특수본은 이 합동조사단으로부터 땅 거래 말고 아파트 거래 내역도 건네받았습니다. 남양주 다산 신도시와 고양시 행신동 등인데 이들의 투기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신고센터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첩보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군요. 네, 오는 월요일부터 이 특별수사본부 안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 이 건물 안에 공간을 마련해 놓고 담당 직원 배치도 마쳤습니다. 월요일에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알린 뒤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 속보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오늘 파주에서 LH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제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 소식은 서준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 농지에 있는 한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오늘 오전 LH 파주사업본부 소속 직원 A씨가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A씨는 오늘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이 농지는 A씨가 지난 2016년 7월 산 땅입니다. 이후 근처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자 투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노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한 맹지였다고 말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도 지난 11일 A씨와 관련 첩보를 입수했지만 아직 내사나 수사 전후로 A씨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동기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땅 투기 의혹은 LH에서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또 발표 뒤엔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전수조사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황예린 기자입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미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보좌진에게 부동산 보유 현황을 요청해 신고받았습니다. 이 신고 내역을 토대로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조사한 투기 의심건을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발표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만 대상인데다 위원들의 잦은 신고를 통해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자체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의힘에도 전수조사를 압박할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의 전수조사 제안에 국민의힘은 여당 먼저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 정부의 주체가 되는 민주당, 집권 여당부터 먼저 하자라는 의견을 민주당에서 용기 있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당이 먼저 조사 결과를 밝히면 야당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대표께서는 여당이 먼저 하면 알아서 하시겠다고 스스로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자체의 셀프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객관적인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약 20일밖에 안 남은 만큼 후보들은 LH 투기 의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특검을 거부한 야당에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고 날을 세웠고 오세훈 전 시장 등 야권 후보들은 시간 끌기용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종문 기자입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해 특검을 제안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야당을 한층 더 압박했습니다. 검찰에서만 수사하는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저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야당의 특검 거부는 도둑이 재발절인 것 아닌가. 야당과 협의해 특검의 중립적인 인사를 내세우면 가장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커지자 특검 카드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야당 후보들은 부정적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특검 구성에만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선거만을 위한 시간 벌기 쇼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투기범들에게 증거 인멸에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검경 합수부가 포클레인이라면 특검은 삽자루라며 검찰을 중심으로 한 합동수사단을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시민 안철수라며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안 후보는 이번 사건은 LH 투기 의혹이 아닌 신도시 투기 사건이라며 반부패 수사 역량을 축적한 검찰이 나서는 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은 65세 이상, 그중에서도 고령층부터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희령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일반 국민도 백신을 맞게 됐습니다. 4월부터 기존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및 의료진 이외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회복의 관건이 빠른 백신 접종에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계획입니다. 일반 국민 중에서도 65세 이상, 그중에서도 고령층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대상, 시기 등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자가 확정되는 다음 주부터는 시군구, 읍면, 동별로 대상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달 첫 접종이 시작된 뒤로 58만 3,600명 정도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 사례는 8,322건입니다. 대부분이 예방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같은 증상을 보인 사례입니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된다고 신고된 건은 모두 73건입니다. 방역당국은 사망, 중증 사례 중에서도 아나필락시스로 인정되는 건은 현재까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2건 신고된 사례들은 일반 알러지 반응 가능성이 더 높게 보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나필락시스 합당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거고, 또 최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문제가 된 혈전, 색전증 등 이상 반응의 경우 국내에 신고된 건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백신 맞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새로 또 확인됐습니다. 또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루 확진자가 500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이 풀린 탓에 경각심도 느슨해질까 걱정인데 여도현 기자가 도심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얘기를 나누며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날씨도 너무 좋으니까 한강에 한번 가보자. 일단 항상 이제 막혀 있는데 건물에 있다가 여기 나오니까 햇빛도 세고 바람도 맞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서울 시내 다른 곳도 외출을 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주차장도 어느새 가득 찼습니다. 유명 디저트 가게 앞에는 줄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나 되셨어요? 오늘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코로나 환자는 490명. 이틀 연속 5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하루를 빼고 모두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에도 다시 진입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날이 따뜻해지면서 시민들의 이동량이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파 속도가 빠른 변이 바이러스도 국내에서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어 4차 유행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